여러분, 포괄임금제가 폭주한다. 포괄임금제를 쉽게 말하면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폐지. 누구 마음대로? 야당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게 뭐 밤에도 일하고 또 연장해서 일하고 또 휴일에도 일하고 이게 각각 뭐 일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정된 수당을 미리 말입니다.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미리. 쉽게 말하면 포괄 전체를 한꺼번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일하는 것 플러스 시간에 일하는 것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제 임금을 정하는 게 포괄임금제입니다. 자, 이러면요. 이게 근로자들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사용자에게 유리할까요? 당장 생각을 해서는요. 포괄임금제 폐지한다. 그러면 이제는요. 근로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일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정액 근로제라고 해야 되나요? 8시간 8시간 딱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8시간. 이게 포괄임금제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돼. 내가 나갔다 담배도 좀 피고 오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뭐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일하는 거.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 하면요. 담배 피러 가는 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잡담하는 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팀 회식을 한다. 회식 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가능성이 많다. 뭐 이 말이잖아요. 게다가 시간 험수는 당연하겠죠. 시간 험수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노사 분규가 일단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회사 일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 출장을 갔을 때 그 모든 시간 전부 다 출장을 가는 그 시간부터 일하는 그 시간까지 모두가 다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제로 일하는 것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또 따지려고 그러면 또 분란이 생기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건 이것저것 다 묶어서 내가 임금을 이만큼 줄 테니까 일은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게 포괄임금제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복잡다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거 못했어요.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포괄임금제 도입하겠다면서 2017년 10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논의해야 될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너무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해석의 기준도 차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 현장의 혼란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까 갑자기 포괄임금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MZ세대 노조들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말하면 해달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실 포괄임금제 도입하게 되면 말입니다. 대기업들이고 어디고 관리를 아주 기준을 철저하게 둘 거고요. 그 사이에 노조와 어떤 협상도 엄청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첨예한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4월 10일 총선이니까 MZ세대들의 어떤 표를 얻고자 지금 이거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민주당은 말입니다. 각 층, 각 세대별로 필요한 입법을 계속 해가면서요.
분란을 만들고 있어요. 분란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니 본인들도 못했는데 왜 본인 정부들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는데 왜 윤석열 정부 때는 이렇게 추진하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 감소할 수 있느냐. 더 일하고 싶어. 더 일하고 싶어. 더 일하면 돼요. 더 일하면.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더 일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연장 근로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8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이 줄어들죠. 39.4시간 맞나요? 그리고 실제 연장 근로 시간 2.2시간. 여기에서 말입니다. 점점 줄어듭니다. 2020년에 오면 주당 근로 시간이 38.4시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1.9시간이 연장 근로 시간이 2.2시간에서 1.9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줄어들면 여러분 시간별로 계산해야 되는 그 임금 근로로 가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거 감소 안 하기 위해서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 강도는 굉장히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기본급 인상을 둘러싼 통상임금 소송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통상임금 올려달라 하는 소송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근로시간 인정 여부와 관련된 노사분규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진짜 큰 문제는 바로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영역에 사적 자치 영역이거든요. 왜 여기 국가가 들어옵니까? 아니 내가 담배 피러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하다가 담배 피러 학교 수업 받는 것도 아닌데 일하는 게 뭐 융통성 있게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못 보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학교 수업처럼 일을 해야 돼요. 학교 수업처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과잉 규제 아닌가요? 과잉 규제. 정부가 너무 시장 끝에까지 지금 몰고 온 것은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비제조업체는 36.3%가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에서 29인 사이에는 42.7%가 근로시간을 관리하고요. 일반 중소기업은 43.3%가 근로시간을 관리한대요. 앞으로 이게 100%까지 늘어나면서 사람의 통제 영역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다니는 게 지겨워집니다. 회사 다니는 게 융통성이 있고 이게 일하기가 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야당의 이 표를 향한 입법은 도저히 말릴 수가 없구나. 이 노사분규가 더 커지고 시장의 혼란이 뻔한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결국은 표였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못했던 상황을 지금 자기네들이 거대 야당이라면서 지금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이 총선 이슈물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시장이 커지고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것은 우리 산업 현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사구시를 추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은요. 이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과를 내려면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현장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 필요 없습니다. 표만 되면 그냥 과잉이라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봐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차, 2년 차 때도 보게 생겼습니다. 이게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 그때까지 이런 법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포퓰리즘은요. 결국 나라 경제를 망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중독이 사람을 사망케 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아시죠? 중독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편 전쟁만 하더라도 중국이 무너졌잖아요. 아편 때문에. 아편 중독 때문에 중국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이걸 좀 끌고 온다고 쳐요. 지금 마약이 난리죠. 초등학생들까지도 중독이 된다고 하고요. 여러분, 재정 중독도 똑같습니다.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 중독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는 돈을 받아 먹으면 행복해. 왜? 나 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놀고 여행 다니고 이래도 정부가 돈 주거든요. 그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라는 것은 시장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 다리가 점점 썩어가는데 썩어가는 줄 모르고 정부가 주는 그 돈 맛에 결국은 내가 무너지고 만다. 그냥 지금은 참아가지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국 망가진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요. 선진국의 반열에서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마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혹은 말입니다. 저기 남미나 심지어는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최악의 국가가 될 겁니다. 제발 우리 재정 중독에 빠지지 말고 포퓰리즘에 환호하지 말자고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워질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다워지는 대한민국답게 대한민국이 다워지는 그날까지 정환전 TV를 열심히 하면서 포퓰리즘과 맞싸우겠습니다.